자, 오늘은 황교안을 비롯한 미통당이 중국인 입국 금지, 코로나19 관련해서 중국인 입국 금지를 계속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이게 하여튼 초반부터 그런 주장을 했는데, 얘네들이 이 주장을 하는 이유가 있다. 그래서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 이런 거거든요. 보시기에 무슨 이유로 주장하시는 것 같아요? 제일 의심스러운 거는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그 한미 관계와 관련돼서 이렇게 일이 있을 때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이 무역과 관련돼서 분쟁이 많았잖아요. 네. 그 분쟁이 많으면서 우리나라에도 압박을 가했는데,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중국과 계속 무역을 유지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미국이 문제 제기를 했고, 그리고 이 황교안과 지금의 미래통합당의 전신이었던 자유한국당 이런 데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을 할 때 써왔던 논리 중에 하나가 친중국이라서 한미관계 안 좋아졌다. 네, 한미관계가 안 좋아졌다. 그리고 그래서 안보가 위기에 오고 있다. 막 이렇게 계속 분위기를 만들어 왔던 과정에서 이 코로나19 사건이 터지니까 이 코로나19와 관련돼서도 마치 문재인 정부가 중국인을 입국 금지를 안 한 것은 지금까지 친중 정책을 써왔던 정부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이거로 인해서 훨씬 더 우리는 또 미국과의 관계가 안 좋아질 것이고 안보 위기가 오겠다라는 분위기로 끌고 가기 위한 이런 사전 포석이 아닐까라는 의심이 됩니다. 하여튼 반문재인 캠페인 차원으로 이 문제를 끌고 가려고 한다. 이런 게 있고, 신천지와 관계 이런 것도 얘기 나오는데. 근데 오늘 뉴스에 보니까 그게 얼마만큼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지금 사실 신천지나 코로나19 그다음에 이런 관계 가지고 지금 어떤 게 진짜 뉴스인지 어떤 게 가짜 뉴스인지도 모를 정도로 지금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나온 뉴스에 봤더니 알고 보니까 신천지가 우한에서 집회를 했다더라. 포교 활동을 작년 12월까지 했다는 거예요? 네, 포교 활동을 했다더라라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청도에 있던 그 병원에 있는 간병인 중에 한 명이 우한에서 그 명절을 보낸 간병인들한 얘기까지 온통 얘기가 나오면서 이 신천지하고 중국과 이런 게 짬뽕이 돼가지고 나오잖아요. 지금 짬뽕이 나오면서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마치 문제의 원인은 중국에 있는 것처럼 계속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어떤 분이 통계를 안 그래도 이렇게 딱 보여주셨는데, 인터넷에 돌고 있는 통계를 보니까 중국인으로 인해서 중국인이 감염이 돼서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됐던 건 중국인은 2명인데, 지금 신천지하고 감염된 거 지금 숫자가 지금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인데, 도대체 근본적인 문제를 왜 숫자로 봤을 때 중국을 가지고 문제를 삼냐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하는데, 중국을 가지고 계속 이 미래통합당이 문제를 제기하는 거는 신천지와 관련된 문제를 자꾸 무마시키기 위해서가 아닌가라는 의심도 자꾸 덮어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론이. 신천지로 인한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신천지보다는 중국에다가 화살을 자꾸 돌리려는 모습을 보이고, 그걸 통해서 이제 지금 인터넷상에서는 그 전신이었던 새누리당과 신천지의 낱말까지도 결국 같은 말 아니었냐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의심이 얼마만큼 확실하다 안 하다를 떠나서 그런 의심이 나올 정도까지 미국 미래통합당들의 행보가 수상하다라는 거죠. 어젠가요? 특정 세력에게 책임을 지우면 안 되고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신천지를 옹호하는 발언까지 했기 때문에요. 전 처음에 이게 중국 우한에서 유학생이나 중국인들이 와서 전파를 시킨 걸로 생각을 했거든요. 아 그래, 그래서 출발했지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까 이게 신천지가 거기서 포교 활동을 하고 들어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파의 시작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정보 공개 이렇게 전체 그 신도들에 대한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협조 잘 안 했잖아요. 이제 겨우 막 강제적으로 하니까 좀 이게 했는데,
그런 신천지 행보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비판을 하는데 새누리당이 그걸 막 감싸는 모양을 하니까 야, 이 둘의 무슨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인 거죠. 네. 근데 또 미통당의 행보로 보면 프레임을 자꾸 이 신천지의 비협조가 문제가 아니고 결국 이제 정부의 문제다 이렇게 프레임을 자꾸 옮기려고. 그리고 신천지 얘기가 나오면 꼭 따라 나오는 게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이거거든요. 자기들한테 불똥이 튈까봐 프레임을 전환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싶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또 기자회견 하셨는데 네. 주로 비판했던 게 뭡니까, 자한당한테? 주로 그 자유한국당과 관련돼서 했던 가장 큰 거는 지금 이 국가 재난 위기를 정쟁화한다는 거죠. 그 자기네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하기 위해서 문재인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쓰고 그리고 대신에 자신들은 아주 아무것도 잘못이 없는 것처럼 연필하는 데 쓰고 그래서 뭐 추경 예산을 해라 했다 말하라고 했다가 중국을 입국 금지를 해야 되는 중국의 원인이 있다고 했다가 신천지는 건드리지 말라고 했다가 뭐 온갖 얘기를 하는데 일관성이 하나도 없고 그때 분위기 따라서 말을 자꾸 바꾸면서 가기 때문에 결국은 이 미래통합당에서 코로나19와 관련돼서 하는 발언들은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해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겠다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야, 이 기회에 문재인 정부를 확실하게 비판해서 총선에서 우리가 훨씬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좋은 소재가 됐다. 호재다 이거는 라고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어제인가요? 황교안 대표가 그 방역 사진 찍은 거요? 방역하는 걸 여자 화장실에서? 여자 화장실에서 사실 여자 화장실을 남성이 와서 있다는 것 자체도 충격스러운데 정말 이 방역을 한다라는 이유만으로 퍼포먼스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이 있으면 하다못해 남자 화장실 했겠죠. 근데 여자 화장실을 했다는 것 자체가 아무 생각이 없는 건데 저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났냐면 몇 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뭄이 심했을 때 강화도에서 논에 물단답시고 그 수압센 소방호스를 가져다가 완전히 그냥 논을 초토화시킨 적 있잖아요. 그래서 야, 여기는 태생 자체가 박근혜나 그때 당시에 국무총리 하다가 지금 이렇게 난리치고 있는 황교안이나 태생 자체가 쇼 인생이지 이게 뭐 민생을 돌보거나 국민들의 삶을 뭐 편하게 해주기 위한 이런 데는 관심이 전혀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냥 들어놓고 막 아무 거리낌 없이 하는 것다 보니까 국민들은 속아 넘어갈 거야 이런 생각들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자기 지지 세력들한테 뭐 환호만 받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국가 재난 말씀하셨는데 국가 재난 시기에 싸우던 정쟁도 딱 멈추고 막 공동 대응하는 게 진짜 보수잖아요. 진보도 보수는 그게 진짜 보수인데 이게 보수가 아니라는 증명인 거죠. 그래서 이게 제일 안타까운 게 우리가 국가 구도의 날 영화에도 나왔지만 IMF 때 사실 전 국민이 집에 숨겨져 있던 뭐 어디 구석에 있던 돌반지 애들 뭐 백일반지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국가에다가 다 갖다 줬잖아요. 뭐가 금모기 운동을 하고 막 할 때 당시에도 소위 말해서 부유층들은 그러니까 사회 지도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은 금괴를 갖다 놓고 뭐 돈을 현금 다발을 갖다 놓고 환율이 싸졌으니 해외여행 가자 뭐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 우리 정말 진짜 평범한 국민들은 국가가 위기 상황이 놓이면 자기 모든 걸 다 내서라도 이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우선으로 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이러한 이 적폐라고밖에 표현이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은 그 기회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거나 그걸 가지고 자기의 호의호식을 누리는 수단으로 항상 써왔다라는 것들이 이번 사태에서도 또 좀 확인되는 거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국민들의 힘으로 또다시 뭔가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토회청 첫 시간을 진행했고요. 앞으로 우리 후보님이 혼자 진행하는 방송도 있고 제가 같이 진행하는 방송도 있고
제가 영상 밖에서 진행하는 방송도 있고 세 가지 형식으로 진행될 텐데요. 세 가지 코너입니다. 우선 사람 사는 세상. 그래서 김원진 후보가 꿈꾸는 세상. 그래서 공약도 설명하고 이 사회를 어떻게 바꾸고 싶은지 그 얘기를 듣는 방송 코너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했던 토회청, 토착이고 청산 방송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누군가 해서 우리 김은진 후보님 잘 모르시는 분도 있고 깊이 모르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김은진 후보의 삶, 경력 뭐 이런 것도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프로그램이 고정 프로그램에 돌아가고 그 다음에 후보의 활동 관련해서는 계속 꾸준하게 영상이 올라갈 테니까요. 김은진 TV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고 우리 강북 주민들 특히 또 많이 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15 총선이 한일전을 승리하는 총선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